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A형 기출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슬라이드 1번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구성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전체 구성이 60점이에요. 높은 배점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해야겠습니다. 보기로 먼저 가실게요. 보기에서 눈금 자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 세로, 자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눈금 선에 체크를 하면 격자 모양으로 점선이 보여지게 되는데 도형을 배치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이 사항은 꼭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감점이 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설정을 해 놓으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체 구성 들어가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디자인으로 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A4 용지로 바꿔준 다음에 확인, 맞춤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 가서 슬라이더 마스터 갈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순서적으로 얘를 1번, 2번, 3번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 번째 있는 슬라이드를 택할 거예요. 이게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인데요. 여기에 디자인을 하고 설정값을 해준 다음에 우리는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두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에 우리가 마스터 슬라이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1번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 번째 있는 레이아웃을 꺼내서 여기에 설정값을 해주게 됩니다. 할 때 지금 우리 문제를 받아들면 슬라이드 1번 말고 2번 3번, 4번, 5번 다 마찬가지인데요. 2번을 먼저 보실게요. 2번에서 상단에 이 디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에 관련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의 설정 값을 해주고 빠져나올 거예요. 도형을 똑같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육각형 있네요. 육각형을 가지고 배치를 할 때 이 점선에 자, 한 칸, 두 칸, 이 두 칸 끝에 도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건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도형에 선이 없어야 된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형의 윤곽선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형 찾아보죠. 도형에서 화살표 있는데 이 위에 올려진 도형 같은 경우는 위에는 빈틈없이 올려주지만 좌우가 뒤에 있는 텍스트 박스의 왼쪽 오른쪽 끝을 맞춰주게 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왼쪽 끝 오른쪽 끝 맞춰주고 역시 윤곽선은 없어야 되고 색깔이 같으니까 다른 색으로 채워줄게요.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에 구애받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도형을 두 개를 배치를 하고 나면 이 맨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맨 앞으로 가져옵니다. 위에 빈틈없이 올려주시고 끝도 도형 끝에 맞춰주십니다. 여기에 제목 글꼴이 있어요. 굴림, 40, 흰색, 가운데 맞춤 해줄 거예요. 텍스트에 관련된 메뉴는 홈에 가야 있어요. 여기에서 굴림 쳐줘도 되고 펼쳐놓고 찾으셔도 돼요. 40 폰트 흰색 가운데 맞춤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오면 전체 구성에서 제목은 끝났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하단 로고로 갈게요. 여기 하단 로고 2번을 가져오래요. 그리고 배경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해보겠습니다. 삽입에서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문서의 ITQ 폴더에 픽처 안에 있습니다. 로고 2번을 가져오래요.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회색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상단의 메뉴 중에서 투명한 색 설정으로 가요. 그래서 피커를 회색으로 찍어주면 회색 부분이 투명하게 바뀌죠. 문제를 보고 이 로고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세요. 2번 슬라이드 말이에요. 2번 슬라이드에서 로고가 여기에 가운데 중앙에 있죠. 어떨 때는 왼쪽에도 있어요. 문제를 보고 잘 푸셔야 돼요. 이거를 가운데로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페이지 번호예요. 삽입에서 머리글, 바닥글.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하면 1번, 2번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가 보여지게 되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야 1번 슬라이드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적용. 그러면 다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슬라이드 크기 했죠? 슬라이드 마스터 했습니다. 제목 글꼴 했고요. 하단 로고 했고요. 투명색으로 설정했지요. 문제를 체크를 해서 한 줄 한 줄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는지 보시고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다 됐죠?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가셔서 마스터 보기를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숫자 8자리, 그 수험 번호가 나올 건데 아직은 없으니까요. 8자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이름을 8자리 하고 이름을 자기 이름 써주시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자, 저장을 마치면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확인해 주시고 삽입합니다.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에서 VV로 해주셔도 되고 슬라이드에서 추가로 6장을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1번으로 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지 디자인인데 도형에 맞춰서 삽입을 해주십니다. 똑같은 도형 찾아볼게요. 블록 화살표에서 찾았네요. 자, 지금 이게 눈금으로 0인데 0보다 가운데보다 살짝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비율이 그쵸?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주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도형에 채우는데 그림으로 채웁니다. 파일에서 ITQ 폴더 안에 픽처 안에 있어요. 똑같이 그림 1번 해주시고 그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림 서식 처음에 나오는 기본값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 보세요. 세부 조건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포인트다. 그 다음에 투명도 50 해야 돼요. 채우기로 가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채우기로 가시면 투명도에서 50% 닫고 나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워드아트 삽입으로 가겠습니다. 삽입에서 워드아트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서식을 지워주세요. 다음에 문제 보시고 오타 없이 쳐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설정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클릭이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 나는 글자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설정을 해도 설정값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글자를 드래그해서 전체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이 텍스트가 들어있는 텍스트 박스를 눌러주거나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는 설정으로 들어가야 이 설정값이 먹힙니다. 자, 변환 가볼게요. 변환에서 우리가 이 변환의 값이 이름이 뭔지 알고 싶으면 한 2초 이상 그 위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구부린 원이구나. 이거는 곡선 아래로. 우리는 수축을 찾아야 되죠. 여기 있네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반사 전체 반사의 4포인트 오프셋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부 조건을 보면 순서가 변환, 글꼴, 반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변환과 반사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하고 홈으로 가셔서 글꼴을 해주실게요. 알겠죠? 자, 두 가지 했어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풀지 마시고 홈으로 다시 가셔서
뭐였죠? 굴림, 굵게. 자, 여기에 그냥 굴림을 쳐주셔도 되고 선택해 주셔도 돼요. 굴림하고 굵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정답지 보시고 위치 정도를 파악을 해주세요. 아하, 이 정도 크기구나. 이 표지 디자인을 보시고 D라는 단어로 기준점을 보고 어느 정도 위치가 맞았는지, 너무 틀리면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얼추는 맞아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됐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그림 삽입. 삽입으로 가셔서 그림 이 PC 안에 몇 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로고 2번, 로고 2번. 그 다음에 투명한 색을 설정해 줍니다. 회색을 눌러주면 투명해지죠. 문제 위치에 맞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99889에서 반사해서 한 세 번째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1번은 끝났습니다. 자, 2번 갈게요. 2번에서 제목을 빠뜨리고 그냥 제출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잊어버리시기 전에 제목 먼저 적어주고, 2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상자가 필요 없어요. 삭제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이 뒤에 있는 도형, 이 화살표 있죠? 이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A 도형 이렇게 할 거예요. 삽입해서 도형. 자, 시작을 크게 한번 해서 볼게요. 슬라이드에서 한 칸 반에서 두 칸 정도 떼주면 이게 맞거든요. 끝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형을 이 정도 해서 목차에서 이 정도 멈췄네요. 그쵸? 왼쪽에는 그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마련을 해준 다음에 이제 A가 적혀 있는 도형을 삽입할게요. 그 다음에 도형. 몇 각형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네요. 똑같아요. 자, 높이도 너무 높지 않게 이 점선의 한 칸에서 한 칸 반 정도로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흑백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음영으로 우리는 색깔이 다르다는 거를 시험지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주시고, 이거 역시 보세요.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도형에 선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에서도 도형에 잡아주시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글씨를 삽입하겠습니다.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가져오고 드래그를 해서 어느 정도 크기를 잡아주시는데, 이 4개의 목록 중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있으면 그걸 써주시면 좋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손목 닥터네요. 그쵸? 손목 닥터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도 1 써주고, 근데 여기는 글자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인데 딱 보니까 이거는 흰색이죠. 그래서 이 도형 같은 경우는 글자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전체를 잡아서 굴림에 24포인트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굴림에 24로 바꿔줄게요. 굴림 해주시고 24포인트로 바꿔주시고 24포인트로 바꿔준 후에 여기에 적절한 위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크기를 드래그를 해서 3개를 잡아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다음에 아래로 내리게 되면 수직으로 내려오게 돼요. 틀어짐 없이. 그러면 이게 지금 선택이 됐으니까 다시 여기로 컨트롤 시프트 한 다음에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가 지금 너무 겹쳐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잡아서 좀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균등하게 해주시고, 자, 이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삽입해서 그림으로 가져오는데 환자와 의사가 있는 포함이 된 그림 5번 가져오셔서 잘라내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르기 누르시고 해당되는 그림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다른 공간에 클릭을 해주시면 잘라집니다. 자, A하고 B 사이 위쯤 상단에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2번 슬라이드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3번 눌러주시고, 자, 제목 먼저 적어주세요. 잊어버리니까 꼭. 자, 문제 끝나면 저장 버튼을 항상 눌러주셔야 돼요. 중간에 저장 눌러주시고, 자, 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냥 엔터 눌러주세요.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수준이 들어가 있죠. 그럼 탭 버튼 눌러서 들여서 써주세요. 자, 이렇게 써주시고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엔터 같은 거 치지 않고 바로 쭉 썼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이 상자로 이렇게 줄이게 돼요. 늘리게 돼요. 그럴 때마다 글씨가 변하긴 하죠. 자, 이렇게 써서, 자, 오른쪽 마우스 한번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도형 서식으로 가셔서 텍스트 옵션에서 세 번째 있는 텍스트 상자, 자, 자동 맞춤을 안 함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지 이 상자가 크기가 조절이 될 때마다 글씨가 자유자재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설정값이 있기 때문에 그 설정값이 고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맞춤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저는 엔터를 치지 않고 바로 타이핑을 쳤는데요. 지금 헬스에서 엔터가 쳐져야 돼요. 만약에 줄이 바뀌었다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글머리 기호가 붙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줄 바뀌어야 되는 첫 자 앞에 클릭을 해 두시고 Shift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글머리 표가 붙지 않은 채로 줄이 바뀌어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이 바뀌어야 되는 단어 앞에 Shift 엔터, 그 다음에 더 Shift 엔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다이아몬드 문단이 있고 네모 문단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문단은 이 1수준에 있는 이 문단일 거고, 이 사각형의 문단은 2수준의 이 문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있죠. 공통적인 게 뭐예요? 도둠, 그 다음에 줄 간격이 1.5, 줄 간격이 1.5. 틀린 거는 20폰트고 지금 24포인트 굵게, 이것만 틀려요. 그러면 공통적인 것부터 설정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잡아주시고 도둠 엔터 쳐주시고 처음에는 20폰트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5 됐죠? 그 다음에 가셔서 여기를 24포인트로 해주고 굵게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꿔야 되는 글머리표 앞에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다이아몬드, 그쵸? 여기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모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설정 값이 완벽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정한 설정 값을 다 한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상자를 적절하게 줄여준 다음에 좀 위로 올려주세요. 왜냐면 아래에 또 써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설정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그럼 좀 위치가 안 맞다 그럼 위를 더 올려주시고 얘도 올려주세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이 설정된 값에 글씨만 쓰면 돼요. 우린 다시 들어가서 설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문을 그대로 두시고 글자를 먼저 쓰세요.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이거를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틀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거를 지우고 나는 건강관리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 있는 글머리가 위로 올라와요.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을 먼저 건강관리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얘를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을 먼저 써주세요. 서울 시민 모두가 이 정도로 써주시고 뒤에를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설정이 먹힌 상태에서 우리는 타이핑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Shift 엔터. 그쵸? 근데 그 다음에는 글머리표가 붙잖아요. 그럴 때는 Shift 엔터가 아니라 그냥 엔터 치면 글머리표가 붙어요. 이렇게 적고 나중에 여기 앞에 두고 Shift 엔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로고 위로 좀 올려주세요.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세부 조건을 다시 봅니다. 동영상을 삽입해라. 동영상 삽입해야죠. 그러면 삽입해서 비디오 동영상이에요. 이 디바이스 가면 우리 경로 픽처 안에 아까 사진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진만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사진이 보인 거고, 이번에는 동영상을 삽입했죠. 그래서 동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 삽입하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를 헬스 줄에 맞춰서 위치를 똑같이 시켜주신 다음에 재생으로 가세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뭐였냐면 자동 실행하고 반복 실행을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자, 자동 실행해 주시고 반복 재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없다, 영문을 못 치겠다, 그러면 한글과 동영상만 넣어도 돼요. 이렇게 되면 반절이라도 점수를 얻으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쵸? 점수를 잃기는 너무 좀 아까운 문제니까 꼭 풀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슬라이드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표예요. 자,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크게 한번 할게요. 크게. 자, 이거는 가운데는, 자, 여기 가운데는 표예요. 얘는 표. 그 다음에 여기는 도형. 여기는 상단 도형. 그쵸? 1번에 해당되는 상단 도형. 그 다음에 얘는 2번 좌측 도형이에요. 2번 좌측 도형. 그쵸? 그러면 처음에 순서가 표부터 작성하고 상단 올리고 좌측으로 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표부터 작성하고 상단 도형하고 좌측 도형. 아시겠죠? 자, 여기 텍스트 상자 보시면 표 삽입이 있어요. 여기에서 열 개수가 몇 개냐, 행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셔도 되고, 삽입에 가시면 그림이 있어요. 열과 행이 헷갈리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려서 삽입을 넣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표가 몇 줄 몇 칸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에요. 그쵸? 여섯 줄에 몇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여섯 줄에 두 칸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했을 때는 두 칸이다. 그러면 열이 두 칸인 거고 행이 여섯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삽입해서 표로 가서 여섯 줄에 두 칸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하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크기를 조정을 해줄 건데,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이 조절점을 가지고 좌우를 같이 조절해 볼게요. 자, 표를 위치를 위에서는 한 두 칸 정도 남겨주시면 되고요. 왼쪽은 한 칸 반에서 두 칸 정도 남겨주신 다음에, 왜냐면 도형을 올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려주시고 표를 크기를 어느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표 스타일로 가셔서, 지금 이거는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6을 하래요. 그러면 자,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여기 있죠? 이거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을 없애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 표에서 텍스트를 모두 입력을 한 후에 도형을 올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텍스트를 입력을 하다 보면 이 칸이 조절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절점에 맞춰서 위에 도형의 크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한 후에 길이를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형을 올리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적어 주신 다음에 텍스트가 입력이 끝났으면 자, 설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굴림에 18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를 잡고 홈으로 가셔서 굴림 18 폰트 하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 칸에 상단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텍스트 자체가 상단으로 올려가 있죠. 그럼 세로에서도 가운데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중간으로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를 전체를 잡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세로에서도 중간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야 맞죠. 그쵸? 자, 표는 됐어요. 이 상태에서 삽입에서 도형을 올립니다.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도형 사다리꼴, 자, 조절점 이용해서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색깔로 채워주시고, 너무 비슷하네요. 다른 색깔로 채워주시고,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글씨 넣을게요. 그러면 이 세부 항목 방금에 해준 거는 아까 표에서 설정해서 굴림에 18로 했을 때 적용이 됐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굴림에 18로 바꿔 주셔야 돼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옆으로 옮겨 주세요. 좌측 도형 갑니다. 좌측 도형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라. 선형 아래쪽이다. 똑같은 도형을 먼저 찾아서 넣어줍니다. 순서도 해서 도형에 채우는데 그라데이션 뭐였죠? 선형 아래쪽입니다. 자, 채우는데 그냥 그라데이션이고 선형 아래쪽. 자, 다시 들어가서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 예, 맞죠? 선형 아래쪽 해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먼저 쓸게요. 참여하고 얘도 똑같이 굴림 18로 해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주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주신 다음에 크기를 맞춰주시죠. 쭉 내려서 그 다음에 글자만 바꿔주세요. 됐죠? 자, 여기 잊어버렸네요. 제목 써주는 거. 이렇게 선생님도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목 쓰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꼭 제목을 쓰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한 슬라이드 끝났으면 반드시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5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5번.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예요. 자, 제목 적어줄게요. 자, 이 상자 안에 있는 마지막 차트 삽입 눌러주시고, 기본값으로 묶은 세로 막대형이 먼저 보여요. 이걸로 확인 눌러주시면 데이터 시트 창이 열려요.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자체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범위를 누름 단추로 올려서 정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실시간으로 할 때마다 가 바뀌었죠. 숫자를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천 단위 기호 쉼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엑셀 창인데 데이터 시트 자체가 엑셀 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위에 단추를 눌러주시면 한번 크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표시 형식에서 쉼표 있어요.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서식을 지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천 단위 기호 쉼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 모두 입력이 끝났으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좀 이상해요. 뭔가 열과 행이 바뀐 느낌이에요. 그쵸? 그러면 열과 행을 바꿔주시면 돼요. 데이터 선택으로 하셔서 열과 행을 전환하겠다 라고 확인
자, 그러면 처음부터 데이터 이 시트 창에 행과 열을 바꿔서 입력을 해도 돼요. 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하다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아예 보이는 거 그대로 실수 없이 입력을 한 후에 행과 열을 전환시키면 작업이 더 쉬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하다가 익숙해지면 행과 열을 바꿔서 처음부터 입력을 하면 작업하는 그 시간 속도가 좀 줄어들겠죠. 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이 차트에서 더하기 기호가 있어요. 더하기 기호를 눌러서 차트 요소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눈금 선은 필요가 없어요. 그쵸? 여기 문제 보시면 눈금 선 없지요? 그 다음에 범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가고, 이 문제 보면 차트가 윤곽선이 있죠. 이렇게 차트 잡고 윤곽선 서식으로 가셔서 윤곽선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차트 제목부터 바꿔줄게요. 활동별 포인트 1회 최대. 자, 근데 이거는 글꼴이 좀 다른 것 같죠? 궁서에 24 굵게네요. 그쵸? 그러면 선택해 주시고 홈으로 가셔서 궁서 24 굵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옆으로 옮길게요. 자, 이 상자 자체가 채우기는 흰색이래요. 자, 도형을 채우는데 흰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오프셋 아래쪽, 오프셋 아래쪽, 오른쪽 아래 아니고 오프셋 아래, 여기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쵸? 차트 제목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란색이래요. 차트 영역은 전체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도형을 노란색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이 안에를 그림 영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흰색으로 채워라. 됐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 최대 포인트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역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을 해라. 자, 해당되는 게 자, 최대 포인트를 해래요. 최대 포인트. 그러면 포인트는 뭐예요? 주황색이죠. 주황색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종류 변경. 자, 이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보조축을 지정합니다. 확인. 자, 됐어요? 그 다음에 값을 표시해라. 신체 활동의 최대 포인트 계열만 값을 표시해라. 자, 신체 활동의 최대 포인트 이걸 말하네요. 그쵸? 표식을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해당되는 것만 다시 잡아줘요. 그쵸? 여기에서 더하기 기호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예요? 왼쪽이죠. 왼쪽에 하겠다. 맞아요? 네, 똑같죠? 왼쪽에 하겠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값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도형 삽입. 자, 도형 삽입하기 전에 세부 조건 외에 이 출력값하고 같은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한번 이거를 옮겨 볼게요. 세 가지 다른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기본축과 이 보조축에 대한 값들이 맞아야 돼요. 그쵸? 이거 맞아야 되고 또 표식의 모양이 맞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윤곽선이 있어야 됩니다. 윤곽선은 쉬우니까 먼저 해줄게요.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왼쪽도 윤곽선 해주시고 보조선 축도 왼쪽 해주십니다. 자, 됐죠? 이 상태에서 값을 한번 볼게요. 0에서 50, 100 맞네요. 그쵸? 그럼 보조축 한번 볼게요. 보조축은 0에서 2만, 4만, 6만 2만씩 띄었는데 지금은 만씩 띄었네요. 그쵸? 네, 여기에서 더블 클릭. 그러면 축 옵션이 나와요. 최소값은 0인데 최대값은 6만이다. 그리고 기본값이 2만. 그쵸? 2만으로 뛴다. 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서. 자, 2만으로 됐죠. 그런데 여기는 0이 됐는데 여기는 0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시고 소수점 자릿수가 없다. 0. 소수점 자릿수가 1까지 표현되면 1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0이 표시가 돼야 되고 소수점 자릿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0으로 해주시면 출력값과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꺼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틀린 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맞춰줬으면 그 다음에 도형을 넣을게요. 도형, 스타일, 파란 강조일, 이거 표현된 거 지금 합니다. 도형에서 삽입해서 도형을, 자, 설명선에 있네요.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노란색 조절점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변경을 해줄 수 있어요. 좀 너무 큰가요? 일단 입력을 먼저 하고, 신체, 텍스트는 검은색 바꿔주고, 신체 활동의 중요성. 자, 얘 역시 뭐예요? 굴림의 18. 그러면 텍스트 홈으로 가셔서 굴림 엔터, 다음에 18 해주시고, 자,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파란 강조 1, 스타일 파란 강조 1,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맞는지,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틀린 점이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틀린 점이, 여기 표식이 표식의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표식을 한번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채우기로 가셔서 표식이 있네요. 그쵸? 표식이에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이 동그라미인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하고 크기를 한 5, 6, 7 정도 해주신 다음에 끄고 나가시면 돼요. 그쵸? 됐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또 틀린 점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없으면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저장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적어주세요. D 적용 대상 및 신청 방법 해주시고, 자, 이제 보시면 문제에서 좀 크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 파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체크,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연결선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아트를 넣어야 돼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스마트 아트는 여기 있고 여기 있구나.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들어가는 도형은 어디 있느냐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하얀색으로 글씨가 들어갔구나 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시고 눈으로 4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여기 큰 도형부터 만드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큰 도형부터 만들어 주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는 6슬라이드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주시고, 도형에서 똑같은 모양 한번 찾아볼게요. 자,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 여기 있네요. 자, 왼쪽은 한 0.5 정도만 남겨주시고, 자, 가운데도 여기가 0이죠. 0에서 0.5 정도만 앞쪽으로 해주세요. 됐죠? 여기에서 지금 컨트롤 누르고 복사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죠. 자, 좀 더 크게 해도 되겠네요. 방향이 맞는지 보셔야죠. 여기는 지금 오른쪽 도형은 맞는데 왼쪽 도형은 좌우가 대칭돼야 돼요. 그러면 좌우 대칭 눌러주시고, 위에 도형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 한꺼번에 잡아주시고 좀 아래로 내려주세요. 도형 올릴 거니까. 자, 도형 올리는 것부터 할게요. 자, 도형에서 채우기를 다른 색으로 한번 해줄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옆쪽으로 눌러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똑같으면 똑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똑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지만 모양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 가셔서 모양 변경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이 위치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이렇게 모양을 맞게 바꿔주시고,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스마트 아트네요. 그쵸? 스마트 아트로 가서 삽입, 스마트 아트. 자, 보시면 이 모두 같은 경우는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이렇게 성격별로 담아 놓은 것을 모두 풀어서 놓은 것이 모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디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그냥 모두로 두시고 찾아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크게 옆에서, 그래서 목록형에 가서 볼게요. 목록형에 여기 있네요. 그쵸? 눌러주시고 확인. 크게 나오면
지금 왼쪽 꺽쇠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해서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좀 편할 거예요. 고령자 치시고 대사 증후군 엔터를 치면 목록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리고 딜리트하면 없애지고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출산모 됐죠? 자, 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둠에 18로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 아트는 다른 도형의 글꼴을 넣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그냥 도둠 18 해주시면 됩니다. 도둠에 18폰트 해주시고 크기를 줄여주세요. 해주시고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온 거잖아요. 첫 번째에서 스마트 아트 내 설정을 볼게요. 3차원의 벽돌이래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3차원의 벽돌을 찾아볼게요. 3차원의 벽돌 맞네요. 그쵸? 3차원의 벽돌이에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색 변경은 그냥 첫 번째 있는 거 아무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김에 다시 하나 스마트 아트를 넣을까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 자, 똑같은 거 찾을 때 프로세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보면 여기 그쵸? 밴딩 확인 눌러줄게요. 자, 꺽쇠 눌러서 여기에서 볼게요. 건강 미션. 자, 두 번째 맞춤 건강 Shift 엔터 치면 줄이 바뀌어요. 코치 그다음에 여기 헬스 케어 건강 코칭 하나는 필요 없죠. 그러면 딜리트 눌러서 없애주면 됩니다. 자, 해주시고 선택해서 얘 역시도 도둠에 18 도둠에 18 자, 안 눌러줬어요? 다시 도둠에 18폰트 해서 크기 줄여주시고 자, 여기 스마트 디자인에서 문제가 뭐예요? 광택 처리 3차원의 광택 처리래요. 3차원의 광택 3차원의 광택 처리 해주시고 삽입에 도형에서 똑같은 거 찾으십시오. 구름 모양 있네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하고 스마트 앱 마찬가지로 Shift 엔터예요. 참여하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주의할 게 흰색의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를 유심히 봐라 라고 했어요. 놓치기 쉬우니까 그래요. 텍스트에서 흰색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삽입해서 도형 들어갈게요. 자, 여기 해주시고 그러니까 상하가 대칭이 되어 있네요. 그쵸? 컨트롤 C에서 붙여주세요. 색깔은 안 치워도 되는데 지금 뒤에 바탕색하고 똑같아서 지금 활동 참여 포인트 지급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상하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글씨도 다 상하가 대칭돼 버렸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 상자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 위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쓰셔도 돼요. 보통 자, 포인트 지급해서 여 위에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아트는 그때그때 굴림의 18, 도둠의 18로 바꿔줬지만 나머지 도형 한꺼번에 잡고 한꺼번에 바꿔주면 돼요. 여기 안 썼네요. 적용 대상.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잡고 이렇게 잡고 자, 도둠의 18폰트로 같이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해서 그룹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룹화 해서 왜냐면 이 그룹화를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라 라고 했거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번이에요. 그쵸? 얘가 1번에 해당하는 세부 조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은 바운드예요. 그쵸? 그래서 1번을 그룹화 시켰고 애니메이션으로 가서 자, 선택 애니메이션에서 어떤 거요? 바운드 여기 있어요. 바운드 이렇게 하면 점수를 반절은 맞게 되는 거죠. 그쵸? 한 가지라도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을 넘어가세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점수를 얻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 볼게요. 자, 여기서 신청 방법 써주시고 자, 파선 나왔어요. 그럼 뒤에 있는 파선부터 그려볼게요. 도형을 좀 넓게 해준 다음에 자, 뒷도형 색깔을 좀 바꿔줄 걸 그랬어요. 그쵸? 똑같은 기본 설정 값으로 나오니까 색깔이 겹치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윤곽선 두께 2와 4분의 3 정도로 해주시고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바꿔준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삽입 모양 찾아줄게요. 드래그. 자, 컨트롤 키 옆으로 좌우 대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컨트롤 키로 도형의 개수만큼 옆에 자리를 확보를 해둬요. 이런 다음에 여기로 가서 도형을 변경하는 거예요. 모양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도형 모양 변경. 자, 무늬. 얘도 좌우가 대칭돼야 되죠. 좌우 대칭. 어떤 게 편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된다. 알려드렸어요. Shift 엔터. 자, 여기에서 연결선이 있죠. 그리고 있기 전에 하얀색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도형이 좀 검해야죠. 진해야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은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적절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기본값으로 해야 되는 것부터 하고 남은 시간에 색깔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하얀색이니까 당장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연결선. 연결선은 곡선이 연결선이에요. 자, 꺾인 연결선을 선택을 하시고 중간 지점 조절점 나오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연결점이 완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곡선이 좀 더 크지 않다 그러면 노란색 조절점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자, 밖에 있는 도형을 처음부터 바꿔줄게요. 그냥 노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걷기 Shift 엔터 챌린지. 다시 삽입으로 가셔서 똑같은 거. 자, 위아래가 있네. 그쵸? 두루마리.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회전을 약간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홈 트레이닝. 그 다음에 삽입 도형. 이거는 똑같은 도형이 없을 거예요. 변형된 도형인데 화살표를 이 모양으로 해주시고 노란색 조절점을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출력 결과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조절점을 이용해서 변형이 되는 도형을 한 번씩 꺼내서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눈에 익어야 꺼내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여기에서 식단 관리 해주시고 얘 역시도 한꺼번에 잡아서 도둠에 18폰트로 해줍니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그룹화 다 했어요. 여기에서 2번 도형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실선 무늬 가로예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펼쳐놓고 실선 무늬다. 그런데 가로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세요. 시간이 남아야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남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봐가면서 틀린 점이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화이팅 하시고 응원 드립니다. 화이팅!